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어요. 대전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했죠. 많은 분들이 저를 기록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직원 300명의 인사 기록을 완벽하게 관리했거든요. 심지어 모든 직원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까지 외우고 있었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영희 팀장이 기억 못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농담이 늘 나왔죠. 저는 인사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수첩에 정리했었죠. 그래서 취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서류 정리를 맡게 되었고 점차 인사 업무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3세 인사팀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여자가 팀장이 되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제 하루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반까지 출근했어요. 출근하자마자 그날의 인사 이슈를 체크하고 신입사원 교육이나 직원 평가, 급여 관리까지 모든 일을 처리했죠. 퇴근은 보통 저녁 7시. 그러나 인사평가 기간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곤 했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주말뿐이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만난 동기로 지방은행에 다녔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회사에 신임 대표가 부임했어요. 젊고 혁신을 중시하는 40대 초반의 대표였죠.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제 인사관리는 AI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자연스럽게 퇴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지막 3개월간 제 자리에 앉은 사람이 26살 신입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AI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혁신 프로젝트의 담당자였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인사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AI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죠. 3개월 동안 그 어린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밤에 혼자서요. 제가 손으로 쓰고 정리하던 인사카드들이 모두 디지털 파일로 변환되는 걸 보는 것은 마치 제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상담 기록들. 직원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 제가 손글씨로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 따뜻한 기록들이 차가운 데이터가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60살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신혼집 보증금 지원과 예식장, 예물까지 5천만 원을 썼어요. 전통적인 어머니로서 아들의 출발을 든든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25년 된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낡은 부엌과 화장실을 고치고 누수 문제와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남편이 은퇴 후 시작한 작은 출판 사업이 실패하면서 2천만 원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결국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았어요. 예금 이자는 한 달에 고작 5만 원 정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62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15만 3천 원이에요. 처음엔 적지 않은 금액이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만 살펴보니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의료보험과 약값 25만 원, 공과금과 통신비 20만 원. 이것만 125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의 연금 85만 원까지 합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첫 건강검진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어요. 30년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대가로 심각한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 만증이 생겼고 혈당 수치는 당뇨 경계선을 넘어섰죠. 의사는 앞으로 10년은 약을 먹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약값과 정기검진비로만 매달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거북목 증후군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30년 인사 경력이면 어디든 쓸만한 곳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력서만 38장을 썼어요.
인사관리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로 또는 인력 파견 업체 매니저로 지원했죠. 면접에서는 항상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경력이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그런데 뒤에는 항상 나이가 좀 이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당신은 너무 늙었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접관은 우리 회사는 젊은 분위기라 라며 거절했죠. 30년간 수백 명의 면접을 봤던 제가 이제는 탈락자가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은 인력 파견 회사였어요. 서류는 통과했고 면접도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인사 담당자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활용해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혹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얼마나 다룰 줄 아세요? 라고 물었죠. 엑셀과 워드는 능숙하게 다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요즘은 인사관리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R과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데 배울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솔직히 그 프로그램들이 뭔지도 몰랐지만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지원자가 데이터 분석 능력이 더 뛰어나서 였어요. 결국 인사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직업소 개소에서는 요양보호사, 콜센터 상담원, 아파트 경비원 등을 추천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했고 콜센터는 8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비원은 24시간 격일 근무라 건강이 걱정됐죠. 동네 마트 캐셔를 지원했지만 오래 서 있는 일이라 힘드실 텐데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한 취업상담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65살 여성분들은 청소 쪽으로 많이 가세요. 경쟁이 덜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인사팀장에서 청소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매달 나가는 약값과 병원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계속 오래 앉아있는 일은 피하세요라고 권했어요. 인사관리직 재취업의 꿈은 더욱 멀어졌죠. 구직 9개월째 한 인력 파견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상가 건물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주 5일 시급 8,59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의사의 조언대로 앉아있는 일이 아니라 움직이는 일이었죠. 당뇨도 관리할 겸 운동 삼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면접도 없이 그저 내일부터 오세요라는 말뿐이었죠. 첫 출근 날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30년간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 간단히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전날 밤 나 내일부터 상가 청소 일 시작해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 약값은 내가 벌어서 내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아침 5시 20분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면 상가 건물에 도착합니다. 출근길 버스에는 저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묘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버스 안에서 잠깐 졸다가 깨어나면 옆자리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서로 웃음 짓곤 했어요. 말없는 위로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청소도구를 준비합니다. 빗자루, 대걸레, 휴지통, 봉투, 화장실 세정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요. 작업복은 회사에서 지급한 남색 유니폼입니다. 처음 입었을 때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옷이 편하게 느껴져요. 제 담당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의 공용 화장실과 복도 계단입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인사팀장이 이런 일을 일하는 자괴감도 들었죠. 특히 남자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저분한 소변기를 닦는 일이 얼마나 고역인지. 하지만 3개월이 지나니 화장실 청소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을 뿌리는 순서, 변기 청소 방법, 거울 닦는 기술. 모두 요령이 필요했어요. 특히 물때와의 전쟁은 매일 계속됩니다. 어떤 날은 인사 문서 정리하던 꼼꼼함으로 이 물때도 정복해주마. 라며 웃으며 일하곤 했어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의 뿌듯함은 예전에 복잡한 인사평가표를 완성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직접적인 성취감이 있었어요. 문서 정리는 추상적인 성취감이라면 청소는 눈에 보이는 성취감을 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이 건물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다른 건물은 안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웃게 했어요. 30년간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받았던 복잡한 칭찬보다 이 단순한 인정이 더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거든요라고 대답했더니 그 여성이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회사 화장실 가기가 훨씬 좋아졌어요라고 말해줬어요. 청소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무릎에 통증이 있었는데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화장실 바닥을 닦을 때 자연스럽게 스쿼트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체 근육이 강화된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당뇨 수치였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복 혈당이 130에서 140 정도였는데 일한 지 3개월 만에 110으로 떨어졌어요. 의사도 놀라면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4시간씩 몸을 움직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던 거죠. 이제 매일 아침 4시 반에 알람이 울립니다. 처음 2주간은 잠이 부족해 두통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적응되었어요. 오히려 이른 아침에 고요함이 좋아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시는 평화롭고 조용하거든요. 버스에서 만나는 다른 새벽 일꾼들과도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월급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69만 8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퇴직 전 받던 월급 500만 원의 7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묘하게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이 돈은 온전히 제 노력으로 제 땀으로 번 돈이니까요.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예전 같으면 옷이나 가방을 샀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뇨 관리에 좋다는 혈당 측정기를 샀어요. 약국에서 15만 원 하는 고급형이었는데 간호사 출신 약사가 이게 정확도가 높아요라고 추천해 주었거든요. 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청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왜 해? 그냥 집에서 쉬지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고 건강이 좋아지는 걸 보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말해주더군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오전 11시입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오후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 됩니다. 30년간 퇴근 시간인 저녁 7시 이후에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햇빛 가득한 오후를 즐길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동네 뒷산에 산책을 갑니다. 의사가 권장한 대로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5,000보 이상 걷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요일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일 오후의 여유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중 한 명인 박 선생님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와 비슷하게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중이라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은 딸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주말마다 대전 본가에 내려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딸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둘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수다를 떱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엄마 요즘 피부가 좋아졌어요.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500만 원짜리 월급보다 값진 칭찬으로 느껴졌습니다. 딸은 엄마가 인사팀장 할 때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해 보여요라고 했죠. 맞아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청소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건물 관리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선생님, 오늘부터 식당과 층 담당으로 바꿔드릴게요. 수고비 1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식당과 층은 청소하기가 더 힘들지만 팁을 주는 가게들이 있어서 인기 있는 구역이었어요. 식당 주인들이 저를 지정해서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제 청소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식당과 청소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식당 주인들과 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매일 아침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줬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가끔 떡볶이를 싸주셨어요. 어느 날은 초밥집 사장님이 영희 씨, 이거 남은 초밥인데 가져가세요 라고 하더군요. 물론 거절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회사의 김 이사님을 상가에서 마주친 겁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영희 씨? 라고 놀라는 표정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상태였습니다. 순간 창피함이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네, 김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어요. 김 이사님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짓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김 이사님은 그래요? 다행이네요. 회사는 많이 변했어요. 젊은 직원들만 남고. 라고 말씀하셨죠. 헤어질 때 김 이사님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회사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청소 일이 제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젊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면접 보러 왔는데 넥타이 매는 게 이상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넥타이를 보니 정말 삐뚤어져 있더군요. 면접이면 첫인상이 중요하죠.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30년간 직원들의 넥타이를 고쳐줬던 경험을 살려 그 친구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면접관은 처음 10초 동안의 인상으로 많은 걸 판단해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세요. 라고 조언했죠. 그 청년은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인사팀장 시절에 조언을 했는데 그 순간 묘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고생 많지? 많이 힘들지?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사실 지금이 더 행복해.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인사팀장 시절에는 밤낮 없이 직원들의 평가와 인사 문제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지금은 일이 끝나면 깔끔하게 마음도 비워진다고요. 직장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써야 했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청소한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만으로 성취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최근에는 상가 건물에 있는 화원에서 일주일에 2번 오후에 추가로 일을 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꽃을 다듬는 일이에요. 화원 주인이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꼼꼼하게 일하시네요 라며 제안해 주셨거든요. 여기서는 시간당 9,000원을 받아요. 일주일에 8시간 일해서 추가로 28만 원 정도 법니다. 청소 일과 화원 일을 합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고요? 제 약값과 병원비를 해결하고 매주 금요일 딸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적금에 넣어요. 이 적금은 3년 후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줄 예정이에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노력으로 모은 돈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가 건물 반장님이 관리사무소 행정보조 일을 제안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사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서류 정리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주 3일 오후에만 3시간씩이요. 월급은 40만 원이라고 했어요.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 오후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죠. 인사팀장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니 설레더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제 일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청소 일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몸은 더 건강해졌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졌어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 시절의 500만 원과 지금의 70만 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따지면 지금의 70만 원이 훨씬 값집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벌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유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의미죠. 요즘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봅니다.
그 순간이 참 좋아요.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상가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하면 고요한 건물이 점차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한때는 텅 비어있던 제 일상이 이제는 다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65살 상가 청소부로 일하는 전직 인사팀장 김영희의 하루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어제보다 더 값지고 내일보다는 덜 값진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월 70만 원을 벌면서 찾은 행복,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